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같은 나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950년에서 1960년대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강신재님의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기억하시는가요? 1968년엔가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을 만큼 인기를 얻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피누 냄새가 난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당시 연인들 사이에서는 유행어가 될 만큼 유명했지요. 그리고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다. 라는 주인공 숙희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희망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앞길이 말리같이 멀어 보이는 청춘 남녀를 젊은 느티나무로 보고 그들의 사랑도 느티나무의 생명처럼 그렇게 오래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려 하면서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이 붙여졌던 걸까요? 느티나무의 꽃말은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사랑과 결과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이 주어지는 것임을 상징을 합니까요? 혹은 운명처럼 다가온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화를 몰아내고 복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스낭당나무로 모셔지는 그 느티나무에게 빌어보기라도 한다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소설을 읽는 동안 작가의 감각적이면서도 순수한 서정성과 섬세한 관찰들이 마치 세밀하게 그려진 아름다운 수채화를 대하는 듯하여 아주 큰 감흥으로 이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느티나무란 말만 나오면 이 소설에 등장하였던 숙희와 행규가 떠오르곤 하였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설의 제목 젊은 느티나무나 사랑을 약속하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숙희가 껴안고 있던 나무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약하던 그 나무에 더 큰 관심이 가는군요. 느티나무란 20 내지 35m쯤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로 도로변이나 공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속명 젤코바는 돌처럼 단단한 나무 기둥이라는 뜻인데 코카서스 지방에서 부르는 방언 젤코바에서 유래된 이름이라는군요. 종소명 세라타는 라틴어로 톱카타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느티나무의 학명은 아마도 나무 줄기가 기둥처럼 단단하고 잎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생겼다는 생각에서 붙여진 듯도 합니다. 영어명도 톱 모양의 잎을 가진 단단한 나무 소울리프 젤코바입니다. 잎을 보면 끝이 뾰족하며 층맥이 9에서 15상쯤 되고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난 잎이 어긋나게 달려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팽나무는 층맥이 3쌍에서 4쌍 정도입니다. 느티나무 종류 중에서 잎이 좀 긴 것을 긴잎 느티나무, 또 느릅나무처럼 잎이 둥근 것을 둥근잎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느티나무 목재는 무늬와 색상도 아름답고 중후하며 학명에서 붙여진 것처럼 재질도 돌같이 단단하고 목재의 효율성도 높다는군요. 잘 자란 나무로 수령이 50년 정도 된다면 300만 원, 100년 정도 되면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신라 천마총, 가야 고분에서 나온 관, 고궁과 사찰 기둥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며 느티나무로 만든 가구는 예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지요. 껍질을 보면은 자라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릴 때는 회백색이나 회갈색으로 미끈하면서 벚나무처럼 옆으로 긴 피목이 있으나 나이를 먹으면은 코르크층이 발달, 마치 비늘 모양으로 껍질이 떨어집니다. 이른 봄 잎이 날 무렵 다막 녹색의 암꽃은 3가지 위쪽에, 숫꽃은 아래에 피어납니다. 열매는 좀 납작하고 각이 져 있는데 끝에는 그 암술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열매가 잎겨드랑이에 달려 있어 마른 잎을 단 잔가지가 떨어질 때면은 열매도 함께 바람에 나풀나풀 날아가게 되니까 씨앗이 저 멀리까지 퍼지겠군요. 오랜 수명을 믿어서인지 자손 번식에는 여유만만, 꽃과 열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아마 꽃과 열매는 아주 최소의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전략일까요? 느티나무의 가을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거나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느티나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늦게 티가 난다, 클수록 티가 난다, 즉 늦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늦이란 늦지에서 나온 말이고 늦게라는 뜻을 가졌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느티나무의 생장 방식이 느긋하고 느리므로 느린 나무로 생각하여서 느지나무로도 불리다가 다시 느티나무로 변했다고 좀 달리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경도 방언에서도 느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조짐이나 징조,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 즉 상서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느티나무를 상스러움을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하여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말에 늦은 신성을 가진 어떤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는 나무의 형상이 위로 솟구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늦과 티가 합해져서 느티란 말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티란 황색, 즉 누른색을 의미하는 우리말 눌 또는 눕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숲비색이 누렇게도 보인 까닭에 붙인 이름인 듯도 한데 그래서 누런나무라고도 불렸다지요. 중국에서는 콩과 식물인 회화나무를 회나무라고 부르면서 괴라고 쓴다는데요. 조선시대 서거정은 이 괴에다가 느티라는 뜻을 붙였다고도 하며 정철은 느티나무를 느태로 표현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아무튼 느티란 말이 적어도 15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말이었으며 느티나무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자라던 우리나무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962년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척 도계리의 긴잎 느티나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 소나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이며 2020년 12월 현재 수령이 수백 년에서 천년에 이르는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들이 전국의 17개소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산림 보수 13,000여 그루 중에 과반 이상인 7,300여 그루, 약 54%가 느티나무라는군요. 미국의 서정시인 윌슨 스미스의 시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큰 슬픔이 걷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눈앞에서 휩쓸어가 버릴 때도 시련을 겪는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는 유대 경전에선가 따온 말이랍니다만은 어떻든 기쁘고 슬픈 상황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니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인데요.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를 의미하는 한자 괴를 보면은 나무 목자와 귀신 귀자로 이루어진 글자로 나무 귀신 혹은 귀신이 붙은 나무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과 넋이 머물며 축복과 기람을 빌어주는 영험한 나무로 여겨져 왔던 것이지요. 신라시대부터도 신성시대여서 벌채가 금지되기도 한 나무랍니다. 그래야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마을을 수호하는 신목이며 스낭당 나무로서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이며 가을이면 저마다 붉은색, 갈색, 황갈색 등의 잎을 달아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나무였지요. 또 마을의 구심체이며 서두르지 않는 느긋함과 늠름한 기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듬어왔던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은 나무였죠. 잠시만이라도 이 나무에 기대어 우리의 근심과 불안, 두려움, 그리고 상처의 아픔도 온전히 맡겨보면 어떨까요? 숙희와 행규가 불확실한 그들의 사랑이었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느티나무 아래서 다짐하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서둘러면 내려놓고 천년의 세월까지도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풍요로운 가지와 잎으로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느티나무의 품에서 나의 온갖 번잡함도 잠시 내맡겨보면 어떨까요? 느티나무는 희망과 치유를 주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입니다.